여러분 안녕하세요. 원작품 읽어주는 영주쌤입니다. 오늘은 제가 쓴 동화 중에서 토끼집 카드라는 작품 속에 있는 아모똥이라는 작품을 읽어주겠습니다. 제가 글을 썼고요. 그 다음에 신민재 화가님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자, 아모똥. 태어났다. 아주 못생긴 동생이 태어났다.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고모, 이모. 집에 오는 사람마다 동생을 보면 예뻐서 어쩔 줄 모른다. 볼에 뽀뽀도 하고 안아보기도 하고 우르르 까꿍.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까지 써가며 야단법석이다. 사실 동생이 귀엽긴 하다. 보송보송한 살결, 새까맣고 동그란 눈동자, 방긋방긋 웃는 얼굴, 가만히 누워서 잠을 자는 모습은 정말 천사 같다. 하지만 식구들이 내게 보이던 관심은 하루아침에 어디로 사라졌다. 동생이 태어날 때부터 나를 보는 눈이 확 달라졌다. 그전 같으면 집에 들어오면서 우리 겸이 어디 있니? 아이고 예쁜 공주님 하며 내 볼에 까슬까슬 수염까지 비벼대던 할아버지, 아빠, 이젠 이 모든 게 다 옛날 얘기다. 우리 아들 이렇게 잘생긴 아들이 나오려고 8년을 기다리게 했구나. 내 동생한테 모든 관심이 간다. 이제부터 난 어른들의 거짓말을 밝히려고 한다. 아니 꼭 밝힐 것이다. 거짓말 하나. 똥냄새가 향기롭다니. 어른들은 거짓말도 참 잘한다. 동생이 똥을 누면 엄마 아빠 모두 야단이다. 똥도 참 잘 쌌네 우리 아들. 어쩜 똥 색깔도 예쁘네 황금빛이야. 이런 거짓말을 해가며 냄새나는 똥을 칭찬한다. 특히 아빠는 좀 심하다. 기저귀에서 똥 말려 내려오는 것 좀 보라고 엄마랑 나를 화장실로 부른다. 똥을 화장실 변기에 털어놓고 나서 띵동. 기저귀 위 남은 똥에 샤워기 물을 뿌린다. 위에서부터 뿌리며 천천히 내려온다. 그러면 엉덩이에 눌려 납작해진 똥이 둥그런 롤빵처럼 말려 내려온다. 아주 부드럽게 말려 내려온다. 어느새 흰 기저귀는 똥 흔적 하나 없이 깨끗해진다. 아빠가 기뻐서 소리친다. 우리 아들 똥이 얼마나 차지면 이렇게 말려 내려오나? 거의 예술이다 예술이야. 나 참 똥 치우면서 예술 찾는 사람은 우리 아빠밖에 없을 거다. 좀 있으면 똥잔치라도 벌일 것 같다. 떡잔치, 환갑잔치는 들어봤어도 똥잔치는 세상 어디에도 없을 거다. 똥 하나 가지고 이렇게 법석을 떠는 엄마 아빠를 난 정말 이해할 수 없다. 거짓말 둘. 갓난아기가 무슨 말을 해? 100일이 지났다. 동생이 몸을 뒤집으며 뭐라 옹알이를 한다. 알아들을 수도 없는데 동생이 띵동. 옹알거리면 엄마 아빠는 흥분한다. 여보, 엄마라고 말했어요. 엄마가 소리친다. 그러면 아빠가 막 달려와서 같이 좋아한다. 어디? 우리 아들이 벌써 엄마를 불렀다고? 그렇지. 그럼 누구 아들인데? 그냥 옹알거리기만 했을 뿐인데 무슨 엄마라는 말을 했다고 그렇게 좋아하는지 알 수가 없다. 점점 더 심해진다. 이라고 대답을 했다든지 맘마라고 했다든지 정말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우긴다. 세상에 엄마 아빠가 이렇게 거짓말을 해도 되나? 거짓말 셋. 똑같이 사랑한다고? 나를 부를 때는 겸아라고 하면서 왜 동생은 준이라는 이름 대신 우리 아들 하고 부르는지 모르겠다. 아니라고 하지만 아들이라서 더 좋아하는 게 분명하다. 할머니랑 할아버지도 명절 때 식구들이 모이면 가끔 아들 얘기를 하곤 했다. 세상에 남자만 있나? 엄마도 여자고 할머니도 여자면서 자꾸 아들 하는 것은 차별이다. 엄마 아빠는 준이가 아들이라 더 사랑하지. 내가 이렇게 물으면 엄마 아빠는 아니라고 발뺌한다. 아들, 딸이 어딨어. 겸이랑 준이 둘 다 엄마 아빠가 낳았는데 모두 똑같이 사랑해. 이것도 거짓말이다.
말은 그렇게 하면서 집에만 들어오면 내가 뛰어가서 안겨도 그전처럼 꼭 안아주지 않는다. 아빠 눈은 벌써 동생한테 가 있다. 나는 대충 안아주고 동생은 덥석 안아 올린다. 띵동. 동생은 안을 때는 표정도 환해진다. 정말 치사하다. 이대로 있을 수는 없다. 내 사랑을 되찾아야 한다. 작전이 필요하다. 동생한테 빼앗긴 내 사랑을 되찾고 말 거다. 작전 하나. 아무도 안 볼 때 볼 살짝 꼬집기. 동생 때문에 나는 무척 피곤하다. 엄마는 동생이 분유를 먹는 동안 나한테 이런저런 심부름을 시킨다. 수건 가져와라, 뚜껑 찾아라, 세탁기 몇 분 남았는지 보고 와라 등등. 그전 같으면 없던 일이다. 세탁기에서 빨래를 꺼내는 동안에 동생 좀 보라고 한다. 뭐가 잘못되었는지 동생은 자꾸 운다. 아무리 달래도 계속 울어댄다. 엄마가 세탁실에서 튀어나온다. 내가 무슨 잘못이라도 한 것처럼 눈치를 준다. 기저귀를 풀어보니 오줌을 누웠다. 기저귀를 갈아달라고 운 거다. 하지만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하나? 오줌 누웠다고 말하지 못하는 동생이 문제지 내가 문제인가? 기저귀를 갈아주고 엄마는 다시 빨래를 꺼내러 띵동 꺼내러 간다. 나는 괜히 짜증이나 동생의 양볼을 잡고 살짝 꼬집는다. 너무 세게 꼬집으면 우니까 아주 적당히 살짝 꼬집어야 한다. 첫 번째 작전은 성공이다. 작전 둘, 엄마 몰래 젖병 빨기. 나도 어렸을 때는 정말 예뻤다. 동생을 보니 나도 동생처럼 아기가 되고 싶다. 똥을 아무데나 싸도 좋아하고 오줌 넣어도 좋아하고 아무렇게나 해도 예쁘다고 하는 아기가 되고 싶다. 엄마가 예방접종 때문에 동생을 데리고 병원에 갔을 때 기회가 왔다. 동생처럼 돼보려고 안방에 깔려있는 이불에 눕는다. 폭신하다. 배꼽까지밖에 안 오는 꽃무늬 이불을 덮는다. 포근하다. 동생처럼 응애 응애 울어 띵동. 보기도 한다. 마음이 편안하다. 젖병도 빨아보고 싶다. 부엌으로 간다. 소독한 젖병들이 젖병꽂이에 나란히 꽂혀 있다. 젖병 하나를 꺼내든다. 뜨거운 물이 필요해 온수기 스위치를 누른다. 그 사이에 분유통을 꺼낸다. 뚜껑을 연다. 하얀색 숟가락이 흰 분유 속에 꽂혀 있다. 끓는 물을 젖병에 붓는다. 한 숟가락 한 숟가락 분유를 떠서 젖병에 넣는다. 문제가 생기고 만다. 10번째 숟가락을 뜰 때 분유통을 잘못 건드려 바닥에 떨어뜨린다. 분유 가루가 흩어진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다. 얼른 숟가락으로 바닥에 흩어진 분유가루를 퍼담는다. 하지만 여기저기 흩어진 분유가루를 모두 주워 담을 수는 없다. 대강 담는다. 나머지는 빗자루로 쓸어 쓰레받기에 담는다. 분유통에 넣으면 지저분해서 동생이 먹을 수 없다. 아까 숟가락으로 담은 분유도 걱정이 되긴 마찬가지다. 바닥에 떨어진 분유 가루에 먼저 머리카락이 섞일 수도 띵동 있다. 쓰레받기에 담은 분유가루는 쓰레기통에 버린다. 작전은 이것저것 많이 짜놓았는데 겨우 두 번째 작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제대로 되는 일이 없다. 이젠 혼날 일만 남은 건가? 분유통에 분유가 다 없어졌으니 엄마는 금방 알아채릴 것이다. 분유값이 워낙 비싼 데다 분유 한 통이면 동생이 며칠 먹는지까지 기억하는 엄마다. 띵동 띵동 올 것이 왔다. 엄마는 들어오자마자 동생한테 분유를 먹여야 한다며 부엌으로 간다. 그리고 분유통을 열자마자 따다다다 잔소리를 시작한다. 집에서 피아노 연습이나 하고 있으라 했더니 그 사이를 못 참고 일을 저질러 엄마가 동생 보느라 얼마나 힘든데 어쩌고 저쩌고 그 많은 잔소리들이 어디서 나오는지 나는 멍하게 서 있다. 엄마 잔소리가 끝없이 흘러나온다. 빨리 들어가서 피아노 연습이나 해. 마침내 이렇게 끝을 맺는다. 나도 모르게 자꾸 엉뚱한 건반을 누른다. 슬프다. 악보가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 작전이고 뭐고 다 끝이다. 피아노 따위 치고 싶지 않다. 멍하니 앉아있는데 엄마가 방문을 확 열어젖힌다. 하라는 연습은 안 하고 왜 배꼽만 파고 있어? 나도 모르게 손이 배꼽에 가 있었나 보다. 요즘 손이 자꾸 배꼽으로 간다. 배꼽이 빨개질 때까지 파고 있다. 작전이 아니라 이젠 정말 아기가 되고 싶다. 다시 어릴 적으로 돌아가 사랑만 받을 수는 없을까? 아무똥 때문이야. 띵동. 엄마는 이상한 소리를 한다고 또 잔소리를 한다. 그렇지만 아무똥 때문인 것은 사실이다. 아무똥이 없었다면 나한테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 아무것도 못 알아듣겠지?
아모똥이 뭔지? 그건 아주 못생긴 동생의 줄임말이다. 아모똥 내사 끝. 아주 못생긴 동생 때문에 내 사랑은 끝인가 보다. 방에 한참 앉아있다 거실로 나간다. 텔레비전 위에 놓여있는 동생의 작은 신발이 눈에 들어온다. 다가가서 신발을 집어든다. 바닥에 앉아 신발을 신어본다. 발가락 2개밖에 들어가지 않는다. 띵동. 그래도 양쪽 발에 신는다. 아기처럼 기어본다. 몇 걸음 기어가지도 못해 작은 신발이 발가락에서 떨어져 나간다. 어릴 적 내 모습은 어땠을까 궁금하다. 내 방으로 아기처럼 기어 들어간다. 책꽂이에서 앨범을 꺼낸다. 첫 장을 넘기자 내가 태어날 때 병원에서 써준 종이와 내가 아기였을 때 발도장 찍어 놓은 것이 맨 앞에 있다. 그 다음 장부터는 내가 자란 순서대로 사진이 꽂혀 있다. 세상에 처음 나왔을 때 찍은 사진을 보니 지금과 다르게 살결이 불그스름하다. 목욕함에 찍은 사진, 기어 다닐 때 찍은 사진, 아빠 배 위에 올려놓고 찍은 사진, 엉엉 울고 있을 때 찍은 사진, 신발 신고 아장아장 걸을 때 찍은 사진, 놀이동산 가서 엄마 아빠랑 찍은 사진. 한 장 한 장 자세히 본다. 사진 한 장을 빼 지갑에 잘 넣는다. 내가 아기였을 때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다. 가장 귀엽고 예쁘게 나왔다. 다시 앨범을 넘긴다. 엄마 아빠랑 정답게 찍은 사진을 뽑아 지갑에 넣는다. 앨범을 제자리에 띵동 넣고 지갑을 톡톡 쳐보니 마음이 좀 풀린다. 동생 신발도 벗어서 제자리에 놓는다. 학교에 가서 친구들한테 지갑 속에 내 사진을 보여준다. 아이들은 귀엽다며 관심을 보인다. 다음 날 짝꿍 소영이도 아기 때 사진을 가져와 보여준다. 소영이도 아기 때 참 예뻤다. 소영이한테도 어린 남동생이 있다. 소영이는 나와 비슷한 처지라서 그런지 말이 잘 통한다. 내일 놀토라서 오늘은 소영이 집에서 자기로 한다. 소영이네 집도 우리 집과 비슷하다. 거실은 아기 자동차, 흔들의자, 아기 장난감으로 가득 차 있다. 소영이네 엄마는 시장에 다녀온다면서 아기를 데리고 나갔다. 소영이와 나 둘만 남는다. 무엇을 하고 놀까 생각하다 엄마 놀이를 하기로 한다. 내가 아기고 소영이가 엄마다. 소영이는 정말 엄마처럼 바닥에 이불을 작게 접어서 깐다. 우리 아기 예쁘지? 코 잘 시간이다. 어서 눕자. 응애 응애. 나는 아기처럼 이불에 눕는다. 응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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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애. 나는 계속 운다. 우리 아기 배가 고프구나.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맘마줄게. 응애 응애. 소영이는 부엌에 가서 진짜 젖병에 분유를 타가지고 온다. 그리고 엄마처럼 분유 몇 방울을 입안에 떨어뜨려 본 다음 나한테 준다. 우리 아기 배고팠지? 자 어서 먹어. 아기는 젖병을 쪽쪽 빤다. 달짝지근한 분유가 목 안으로 꼴깍꼴깍 넘어간다. 엄마는 옆에서 흰 수건을 들고 아기의 입 옆을 닦아준다. 다 먹고 나자 아기는 띵동 새근새근 잠이 든다. 그러다 다시 보채며 울기 시작한다. 응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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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애. 우리 아기 응아했나 보구나. 어디 보자. 이런 기저귀를 갈아주지 않아서 그렇구나. 축축하게 젖었네. 엄마는 얼른 기저귀를 가져온다. 그러고는 아기의 엉덩이 밑에서 배꼽까지 둘러싼다. 기저귀가 작아서 크게 펴서 채운다. 그리고 놀이할 때 쓰던 까만 고무줄로 허리를 둘러 기저귀를 고정시킨다. 엄마도 아기 옆에서 잠이 든다. 엄마가 잠든 사이 아기가 일어나 혼자 기어다닌다. 바지 위에 기저귀를 찬 큰 아기가 무릎과 두 손을 바닥에 대고 거실로 기어 나간다. 손으로 누르면 음악 소리가 나는 장난감도 건드려 본다. 아기 신발도 입으로 깨물어 본다. 우리 아기 잠잘 시간이냐. 그렇게 돌아다니면 안 돼. 엄마는 아기를 데리고 다시 방으로 들어간다. 짜장 짜장. 엄마와 아기는 잠이 든다. 저녁을 먹고 소영이와 나란히 눕는다. 띵동. 너도 동생 때문에 힘들지? 소영이가 먼저 동생 이야기를 꺼낸다. 동생이라면 나도 할 말이 많다. 작전이 실패한 것부터 분유 먹으려다 혼난 이야기까지 한다. 내 얘기를 듣더니 소영이도 신이 나서 동생 이야기를 늘어놓는다. 너 엄마 아빠랑 같이 자? 소영이가 묻는다. 아니 난 내 방에서 자는데? 소영이는 동생이 태어난 다음부터 엄마 아빠 그리고 동생이랑 다 같이 잔다고 한다. 나도 엄마 아빠랑 같이 자고 싶다. 동생만 엄마 아빠랑 자는 건 불공평하다. 소영아 미안한데 나 집에 가야겠어. 갑자기 집에 가고 싶다. 자려고 집에서 가져온 긴 베개를 챙겨서 얼른 집으로 향한다.
소영이 집은 우리 집이랑 같은 아파트에 있어서 금방 갈 수 있다. 집에 들어가자마자 엄마 아빠한테 안방에서 같이 자겠다고 우긴다. 엄마 아빠는 처음에는 좀 놀란 것 같더니 내가 갑자기 밤에 돌아와 막 우겨서인지 그렇게 하라고 한다. 나는 학교 들어가면서 혼자 잠을 자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젠 엄마 아빠랑 자고 싶다. 그래야 마음이 편안할 것 같다. 동생, 엄마, 나, 아빠 이렇게 넷이서 나란히 눕는다. 아빠, 나보다 동생 더 사랑하지? 갑작스러운 질문에 아빠가 잠시 멈칫거리더니 입을 연다. 겸이는 아빠랑 8년이나 살았고 동생은 이제 1년도 살지 않았어. 그러니 아빠는 당연히 겸이를 더 사랑하지. 거짓말이라도 아빠 말이 듣기 좋다. 꿈을 꾸었다. 오줌이 마려운데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화장실에 가고 싶은데 아기가 되어 일어날 띵동. 수가 없었다. 오줌을 그냥 잠옷에 누고 말았다. 오줌 누웠다는 말도 하지 못하고 잉잉 울고만 있었다. 울음소리를 듣고 엄마가 일어나서 옷을 갈아입혀 주었다. 꿈속에서 이런 소리도 들었다. 우리 겸이가 동생 때문에 힘든가 봐요. 이불에 오줌까지 싸고 같이 자자고도 하고. 겸이한테 더 잘해줘야겠어요, 여보. 겸이 깨기 전에 얼른 옷 갈아입혀요. 어느새 아침이다.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 엄마 아빠가 잘 잤냐고 나한테 뽀뽀를 해준다. 나도 엄마 아빠를 꼭 안아준다. 엄마는 아기가 굴러다니다 쉬를 쌌다며 이불보를 걷어 세탁실로 가져간다. 밤새 꾼 꿈이 아른아른하다. 저녁부터 동생이 울기 시작했다. 엄마가 기저귀를 갈아줘도 분유를 타서 입에 물려도 울음을 그치지 띵동. 앉는다. 엄마는 동생이 배탈이 난 것 같다고 한다. 엄마 아빠는 동생을 데리고 서둘러 병원으로 간다. 나 혼자 남아 집을 본다. 지난번에 쏟았다가 다시 담아놓은 분유 때문일까? 걱정이 된다. 동생이 괜찮아야 할 텐데. 부엌에 가서 분유를 열어본다. 전에 담아놓은 분유가 아직도 좀 남아있다. 얼른 분유를 쓰레기통에 버린다. 엄마한테 혼나더라도 이 분유를 그냥 놔두면 안 될 것 같다. 엄마 아빠가 병원에서 돌아왔다. 동생이 배탈이 났다고 한다. 물약을 타와서 동생에게 먹인다. 약을 먹고 잠든 동생은 밤새 뒤척인다. 옆에서 우는 동생을 보니 너무 가엽다. 엄마가 간호를 하다 깜빡 잠이 든 모양이다. 새벽녘에 다시 동생이 울기 시작한다. 나도 놀라서 깬다. 엄마 아빠가 벌떡 일어난다. 엄마가 동생의 바지를 내린다. 기저귀 옆으로 물동이 흘러나온다. 엄마는 기저귀를 벗기고 물수건으로 엉덩이를 닦아준다. 아빠는 기저귀를 치우러 가고 엄마는 동생 엉덩이에 거푸 입김을 분다. 가까이 가서 보니 동생의 똥구멍 주변이 빨갛게 부어있다. 똥 기저귀를 빨리 갈아주지 않아서 똥독이 올랐다고 한다. 그냥 보기에도 하얀 살이 아주 빨갛게 변해 있다. 굉장히 쓰라릴 것 같다. 나는 얼른 일어나서 부채를 찾아온다. 동생 엉덩이에 열심히 부채질을 해준다. 엄마는 연고를 찾아서 발라준다. 엄마, 아빠, 나 이렇게 셋이서 한참 동안 동생을 돌본다. 부채질을 하느라 팔이 아팠지만 동생이 빨리 나았으면 좋겠다. 어느새 동생은 새근새근 잠이 든다. 나도 부채를 놓고 잠자리에 눕는다. 동생이 미울 때도 있지만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 띵동. 아침에 일어나 보니 엄마는 동생 옆에서 잠이 들어 있다. 동생도 깊은 잠에 빠져 있다. 자는 모습이 정말 귀엽다. 가까이 가서 볼에 뽀뽀를 해준다. 살결이 참 부드럽다. 동생은 굉장히 작다. 동생의 지금 모습만큼은 못동 반이다. 아주 못생긴 동생 반대다. 띵띵띵띵띵띵땡땡땡땡땡 띵동.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